자, 오늘 주제는 이제 AI 인재 유입 방안과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보실 게 이제 두뇌 수지의 개념인데, 우리가 아는 개념은 경상수지, 국제수지 이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일단 볼 건데, 두뇌 수지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두뇌를 빼고 보면 수가 뭐예요? 수입, 지는 지출이잖아요. 이게 수지라는 개념인데, 현재 그 두뇌 수지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래요, 플러스래요? 그 내용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나오네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가 뭐냐면, 두뇌 수지는 해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에서, 여기 이제 수겠죠, 수. 국내 유입에서 뭘 빼면 돼요? 이제 나가는 거니까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뇌 수지 개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국내로 들어오는 숫자보다는 외국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국제수지라는 개념을 아시는 거고, 그래서 국제수지는 뭐 플러스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 및 금융계정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자본수지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이제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다시 자본이 중요해요, 금융이 중요해요? 둘 중에 금융이 중요해요. 금융. 요거 금융계정. 요거 여기 뭐가 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요 개념이 금융계정으로 들어간다고. 요 안에. 그래서 둘 중에 금융계정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경상수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상품 수지 더하기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다 외우셔야 돼. 이게 암기 아니기. 수지 더하기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코트라 시험 문제에 뭐 나왔다고요? 상품 수지하고 무역 수지 비교하는 거. 그래서 상품 수지는 어디에 쓰죠? 한국은행. 무역 수지는 관세청.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경제학에서는 무역 수지를 안 배워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 안 배웠어. 왜냐하면 상품 수지는 한국은행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지 무역 수지 개념 안 배운다고. 그래서 무역 수지는 주로 관세청 관련된 뭐 국제무역 관련된 국제무역사 이런 시험이 나오겠지만 경제학 시험에 원래 안 나오는데 여기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상품 수지 우리나라 흑자 적자? 흑자. 요즘에 흑자. 이유는 수출 증가. 그 어떤 거? 반도체 역시 수출이 예전보다 증가했대요. 증가. 그래서 흑자.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도 흑자. 본원소득 수지 뭐 있어요? 안에 항목이 임금, 이자, 배당, 임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다고. 근데 흑자인은 배당소득이 흑자래요. 흑자. 즉 한국이 주로 어디 투자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죠. 그 미국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엄청 받는다고요. 그래서 배당금 흑자. 그래서 이것도 흑자, 이것도 흑자. 근데 서비스주는 전통적 우리나라 적자. 특히 이제 일본연이 많이 가지고 대일무역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국가별 흑자를 보면 대미, 대, EU 모두 흑자. 어디 적자? 대일, 대중무역 모두 적자. 현재 추세가. 그래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적자는 이제 해소가 안 될 거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중국으로 계속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흑자를 만드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대일 대중에서 줄이거나 아까 얘기한 수출 지역을 좀 더 다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여기 말고도 어디? 아세안 쪽. 그래서 동남아시아 그쪽으로 또 수출을 증가시켜야 돼. 글로벌 사우스도 얘기할 수 있고 브릭스도 얘기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일단 암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자, 룩셈부르크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시험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추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전혀 모르는 주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거기 보자면 룩셈부르크가 AI 인재 유입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뭐야? AI 인재 유입이라며. 그러면 룩셈부르크 안에 뭔가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 있거나 관련된 뭐 연구소가 있으면 유입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면 못 썼어. 이거 쓸 때 검색하셨겠지? 아니요? 그냥 썼어요? 인재 유입 방법? 인재 유입하는 이유? 자, 일단 룩셈부르크 자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 나라가 옆에 인접국들이 많은데 일단 유럽이 중심이야, 위치가. 자, 룩셈부르크만 딱 보면 유럽에 어디 있다?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중심, 위치상으로. 자, 옆에 나라 보면 이제 프랑스도 붙어 있고 독일도 붙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특징은 언어가 다변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지역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다국어 친화적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나라 중에 또 대표 어디 있어요? 여러 언어 쓰는 나라. 스위스지. 예전에 제 친구 한 명, 스위스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 4개국 하거든요, 기본. 옆에 다 붙어 있잖아, 독일부터 해서. 그래서 다국어 친화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럽 중심이니까 프랑스, 독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국제기구가 많아요. 그래서 국제기구 관련된 본부 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하면 우리가 하나는 알잖아, 가장 중요한 거. 1인당 GDP가 세계 1위죠. 얘네 세계 1위에요. 그래서 약 한 14만 불 정도. 근데 인구 많아요, 적어요? 인구 적죠. 인구가 적어야 1인 GDP가 커지니까. 이게 인구수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50만밖에 안 돼, 인구수가. 그럼 우리나라 어느 정도 도시예요? 50만이면? 천안 쪽, 안양 정도밖에 안 돼. 이 규모가 굉장히 작죠, 인구수가. 아시아는 1등이 어디야? 아시아 쪽에서 1등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가 거의 10만 달러고 걔는 인구수가 500만이야. 싱가포르. 2등 못 맞출 것 같은데. 2등 아시나요? 인도네시아 위에 있어요. 브루나이. 걔네가 2등.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아. 근데 거기도 인구가 50만. 근데 한국은 세 번째죠.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일본 이렇게 붙어 있잖아. 밑에 3만 5천 달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워낙 이제 적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1인 GDP가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일단 없는 거죠. 그리고 2위가 이제 아일랜드. 그래서 아일랜드랑 원래 영국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 예전에 영국이 아일랜드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1인 GDP 보면 아일랜드가 영국을 월등히 앞섰다는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AI 인지가 유입이 됐다는 거는 뭔가 인공지능 관련된 게 룩셈부르크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룩셈부르크 정부하고 합작해서 AI 관련된 연구소, AI 관련된 국립대학 현재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룩셈부르크로 AI 인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럼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투자한 거는 경제학적 관점 뭐예요? 해외 직접 투자죠.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외 직접 투자 원인, 동기 두 개로 나눴고요. 첫 번째가 입지이론, 두 번째는 내부화 이론. 다시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를 쓰시오. 원인 관련된 이론 쓰시오 하면 크게는 두 개. 입지이론, 두 번째가 내부화 이론. 그럼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 투자한 이유는 둘 중에 일단 입지이론이에요. 입지이론. 일단 유럽에 중심이 있으니까 이동하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예전에 영국 기업 인수하려고 했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영국에 ARM이라고 회사가 있거든요. 인수 실패 했는데 얘네가 이제 팹리스 회사로 해서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이유가 규제였어. 인수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들어온 다음에 추후에 이제 뭔가 이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로 현재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지이론과 좀 관련돼 있다 하고, 우리 입지이론은 뭐 있었냐면 뭐 노동이 풍부한 나라로 움직이는 거, 노동을 보는 케이스, 또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로 가는 거, 뭐 기술 이런 거, 입지이론.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 관련된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는 게 전통적 입지이론이고, 현대 들어와서는 이제 기술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하거나 하는 게 입지이론의 핵심이 되죠. 자, 내부화 이론은 두 개 썼습니다. 뭐 있었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술의 내부화, 기술, 또 수직적 통합에 따른 내부화. 다시 기술 내부화 뭐예요? 자, 라이센스 계약해야 안 해요? 라이센스 계약. 자, 라이센스 뭐예요? 개념이 기술을 이전을 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그럼 기술이 유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선스는 안 한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기술 내부화는 라이선스 계약은 뭐하고 기피하는 거고, 안 하고 외국에 자신의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 그럼 기술 유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의 내부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 외국 회사인데 뒤에 무슨 코리아 붙잖아요. 코카콜라 가는 분도 코카콜라 코리아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코카콜라 핵심 기술이 유출이 안 된다고요. 이거를 기술의 내부화. 근데 수직 통합의 내부화는 뭐예요? 개념이 뭐랑 통합한다? 부품 기업과 최종 기업의 결합을 가져다 주는 게 수직적 통합의 내부화. 이렇게.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다시 최종 기업이 부품 기업을 통해서 원래 부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해요? 안 해요? 비용이 발생하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뭐 한다? 통합하거나 인수하는 게 수직적 통합을 위한 내부화.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합병으로 보시면 되죠. 인수합병. 그래서 인수합병을 우리는 무슨 투자로 했어요? 해외 직접 투자 개념에서 브라운필드 투자라고 하잖아. 표정이 다 했는데 브라운필드 투자, 인수합병 하는 거. 이렇게. 다시 어느 지역에 공장 세우는 거는 그린필드 투자.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게 브라운필드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인수합병하는 게 주기 때문에 브라운필드 투자형 내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쿼터 시험 몇 번 나왔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하는 원인 동기할 때 이 이론을 근거로 사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례는 어디에 적용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 AI 인재 유치하는 방법. 자, 거기 이제 기사 보시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사 안에. 그럼 그거와 일단 반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가장 기본은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해외 인재 국내 유치 가장 기본은 성과급. 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하여튼 이제 기본 연봉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죠. 그럼 연구하려면 기본적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울산에서 만들기로 한 거고, 이미 있는 게 광주에 이미 있고, 울산에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근로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쪽도 보면 24시간 근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자체가 좀 예외가 필요하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아니에요? 예외를 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 52시간. 그래서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가 40시간이고 주 5일제니까 하루 8시간에서 40시간이고 추가로 연장 근로가 12시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라면 불법이에요, 불법. 현재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예외를 둘 수 있는 직업군을 좀 둘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 남자분들은 또 뭐가 중요했어요? 군대. 그래서 군대 때문에 지금 해외로 나가는 분도 많대요. 국내 들어오면 군대 끌려가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인재들은 병역 관련된 특례를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남성분들 쪽에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그 하정우 씨 이번에 AI 관련된 수석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병역 특례 얘기 했고, 또 아까 룩셈부르크 봤으니까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AI 관련된 국립연구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룩셈부르크 배웠으니까 그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 AI 관련돼서 AI 관련된 국민펀드 만든다며, 100조 규모.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국민펀드 이거 조성한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국가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여러분도 지원하고, 이렇게 100조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해결책이야. 실제 보면 이거 쓰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답안 쓸 때도 일반적 내용보다 해결책을 쓰는 게 더 좋고, 잘 쓰는 게. 그래서 해결책 쓰겠다는 구체화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고요. 근데 코터 같은 경우는 안에서 좀 인턴하신 분들 유리한 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되게 잘 알잖아. 그럼 그걸 활용해서 쓰는 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 활용해서. 그래서 최대한 코터라 내부에 있는 보고서, 걔네 하고 있는 업무, 그 다음에 요즘에 뭐가 좀 이슈다, 이런 거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AI 고속도를 깐대요. 그럼 AI를 연결시키려면 뭐가 필요한다? AI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되게 많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울산, 아까 광주를 얘기했고, 새만금 쪽에도 지금 이거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 쪽 보면 규모가 크죠.
일단 7조 정도 원 규모고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잖아요. 6만 장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챗 GPT 이미지 만들어 보잖아요. 그 만들 때 그게 GPU 한 장 정도가 쓴다면 이게 그러면 이제 하루에 막 2,000만 명이 돌려버리면 2천만 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GPT 중에서 그록 아시죠? 3. 이게 20만 장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거. 6만 장이 굉장히 적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늘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몰려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왜 그러냐면 그 서버 한 대당 GPU가 8장이 필요하대. 8장을 통해서 서버 한 대가 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버 간 또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효과가 커진다고. 그래서 서버를 다 붙여놔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울산에서 지금 한 거죠. 데이터센터. 그래서 거의 GPU 6만 장 규모. 그래서 이 규모를 계속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울산에서 한 거는 또 뭐예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울산 지역의 특징.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전력이 필요해요. 전력. 이거 돌리려면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급이 되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서버 지금 컴퓨터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럼 냉각을 또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기 위해서 울산에 했다는 거야. 울산 지역 쪽에. 그래서 울산 지역 쪽에 전력 관련된 SK 복합발전소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냉각시키려면 물 같은 게 예를 들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울산 옆에 바로 뭐예요? 바다잖아. 바닷물도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 통해서 해외로 송수신할 수 있대요. 케이블 깔아가지고. 그래서 울산 쪽 한 이유가 딱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다를 인접한 지역. 그 지역에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냉각시설도 다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이 지금 이게 된 거고 그래서 SK랑 지금 아마존 합작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코타 내부에서도 별도의 내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